자, 그 물건의 객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객체는 결국 물건이죠. 물건. 자, 물건의 객체. 쉽게 해서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결국 물건이죠. 물건. 물건이니까 이제 어제 봤지만 부동산하고 동산이 되겠죠. 자, 물건. 물건의 객체, 물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권리도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권리도 객체가 되는 경우. 자, 여기 이제 저당권. 저당권은 원칙은 이 부동산이 객체인데, 자,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객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뭐 자주 출제하죠. 다음,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지만, 질권도 권리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그럼. 자, 물건의 객체, 출거세. 물건의 객체, 원칙은 물건이다. 잘라주고. 원칙은 물건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 예외. 예외는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이 원칙이 물건이죠. 물건은 동그라미 1번에 현존하고 특정한 물건. 이걸 줄여서 일물이라 그래. 일물. 그러니까 토지, 건물, 현존하고 특정된 물, 일물입니다. 일물. 왜냐하면 지배를 해야 되니까 건물, 토지, 일물.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독립한 물건. 자,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돼야 됩니다. 독립된 물건. 자, 예외 양가로 2번은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거. 자, 재산권의 준점유는 중요하지 않고요. 줄거세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은 부동산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지상권하고 전세권 권리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하면 이제 물건의 개념들이 나와. 자, 물건은 이제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부동산하고 동산. 자, 1의 갑니다. 어제 배웠던 1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다음 잘라주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은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입니다. 자, 우리는 시험 범위가 부동산만 시험 범위라고 그랬죠. 자, 부동산 정확하게 가죠. 이번에 부동산 갑니다. 자, 쉽게 해서 한자로 쓰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죠. 재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그래서 자, 첫째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토지하고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단위가 필입니다. 필. 1필지의 소유권 하나. 이걸 배우는 게 지적법이에요. 필. 자, 읽어볼까요? 양걸 이번에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토지. 자, 토지는 인위적으로 지표에다가 선을 그어서 구획하고 그 구획된 토지가 지적공부, 가로 열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우에 하나의 독립된 토지가 됩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일필이라 그래. 이렇게 독립된 지번이 부여된 일필이 한 개의 토지가 된다. 즉, 자, 줄거세요. 토지의 개수를 세는 단위는 필입니다. 필. 그래서 또는 필지라 그럽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토지는 단위가 뭐라고? 1필지야. 1필지의 소유권 하나입니다. 토지의 단위는 뭐라고요? 필입니다. 필. 1필지의 소유권 하나.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 2번 내로는 건물.
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죠. 정착물 대표. 동그라미 1번. 우리 민법상 자, 건물은 항상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땅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입니다. 독립부동산이에요. 자, 예컨대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틀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교과서에 대입하면 다 틀려요. 왜? 법하고 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영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토지에 갑의 토지에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게 지금 나대지였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동의도 안 받고 불법으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자, 건물은 단위가 동입니다. 1동 건물.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겠어요? 을이 소유자겠어요? 을이 소유자입니다. 불법으로 지어도 일단 을이 소유자예요. 왜? 땅하고 건물은 독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갑이 소유자지만 건물은 불법으로 지어도 을이 소유자야. 나중에 철거당하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자가 소유자예요. 신축자. 그러면 건물은 단위가 1동인데 건물은 요소가 3가지입니다. 일단 지붕을 갖춰야 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지붕, 그 다음에 기둥, 다음 주벽, 요 3가지를 딱 갖춘 순간 을이 소유자입니다. 불법으로 지어도 이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요. 그래서 건물은 절대 토지에 합해지지 않아 부합하지 않는다. 항상 기억합니다. 자, 1번 갑니다. 그래서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즉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거꾸로 갑의 땅 위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이 사람은 부동산 2개의 소유권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 2개의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고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에 대해서 소유자,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건물은 절대 땅하고 합해지지 않아요. 독립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2번. 그러면 신축 건물이 언제부터 신축자가 소유자가 되느냐? 2번째 줄로 나가죠. 우리 판례는 자, 우리가 출제할 때 일단 민법이니까 법 조문이 있죠. 조문이 있고 이 조문을 해석하는 게 법원에서 해석하는 걸 판례라 그래요. 판례. 이 판례는 대부분 판례만 출제합니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례는 출제 안 해요. 이걸 또는 대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판례. 다음. 자, 대학에서 강의하는 학자들이 해석하는 걸 우리가 학설이라 그래. 학설. 그리고 학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된 학설을 통설이라고 그래. 통설. 공통된 학설. 근데 과거에는 이 학설도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통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출제는 그럼 결국 뭐냐 하면 민법 조문하고 판례하고 2개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럼 범위가 얼마 되냐면 조문과 판례가 5대5나 한 4대6으로 출제가 됩니다. 되게. 근데 일반인들은 이 법 조문 안 해요. 법조 이것만 해제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기초 그냥 조문을 해석한 게 판례야. 근데 조문을 모르고 판례가 할 수가 없지. 맨날 판례 보고 앉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문이 이게 암기가 돼야 돼. 이게 암기되면 이게 암기되면요. 이거 한 50%는 공짜로 알게 돼요. 이걸 해석해 놓으니까. 쉽게 해서 아까 부동산이 뭐라고 했어? 법 조문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아니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서? 토지 및 거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우리 법 조문은 한 1월 달쯤 나올 거예요. 맨 뒤에 프린터. 12페이지. 맨 프린터물. 프린터. 맨 뒷장. 12페이지. 자, 거기 99조 다시 갑니다. 부동산하고 동산. 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하는 거야. 그 토지는 딱 부동산 했고,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이야. 그 정착물이 뭐냐? 대표적인 애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그 건물이 아닌 정착물 또 나온단 말이야.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당구장 표시해놨죠. 일단 건물, 이게 부동산이야. 두 번째, 농작물도 부동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임목. 자, 임목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나무 있죠. 나무에 수목에다가 수목을 임목 등기부라는 등기부가 있어요. 임목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나무 이름이 임목으로 바뀌어요. 임목은 등기를 했으니까 이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은 갑이 소유자고 임목은 을이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목이 아니고 그냥 나무라면 보세요. 갑의 토지 위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이 나무는 갑에게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나무 소유자예요. 여기 가면 나무 많잖아요. 나무는 땅 주인이 나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은 갑이고 이 땅은 안 팔고 나무만 팔았어요. 나무만 을한테. 을이 샀다. 을이 그럼 여기다가 임목 등기를 했다면 임목 등기부에 소유자 을 하게 되면 이 임목은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임목과 수목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임목 등기를 하면 임목이 되는 거고 등기 안 하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금 이따가 있지만 임목 등기 안 했는데 자, 이걸 팔았어. 자, 을이 사가지고 여기다가 시골에 가면 이거 많죠. 여기다가 새끼줄 치고 아니면 노건 치고 여기다가 소유자 을 이렇게 명찰 단다는 거죠. 명찰을 다는 것을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명백하게 소유자를 인식시키는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땅은 갑이 소유자. 자, 이거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독립부동산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임목 등기를 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갖춘 사람이 독립된 소유권이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서 또 건물, 농작물, 임목 그리고 동그라미 명인 방법을 갖춘 따지 않은 과일을 미분리 과실이라 그래요. 미분리 과실. 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가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정착물. 이게 학교 시간에 나온 거죠. 1번. 건물, 농작물,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과는 다르게 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독립부동산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과서 옵니다. 자, 그 교과서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서는 판례입니다, 이거. 판례는 최소한 3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된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줄여서, 자, 건물의 요건이 뭐죠?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때 독립된 건물이 됩니다. 즉, 건물의 완공이나 또는 보존 등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신축이라 그래. 뭐만 갖추면 돼? 지붕과 기둥과 주된 벽만 갖추면 건물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등기할 필요 없어요. 완공될 필요 없습니다. 준공검사 안 받아도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지금 무가 건물 있잖아. 무가 건물. 무가 건물로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해야 돼. 허가 안 받았다고 소유권 없다 아니야. 그냥 여기다가 갑의 땅에 조금 전에 했잖아요.
감 모르게 불법으로 밤에 가가지고 지붕과 기둥과 주된 벽을 갖추면 이미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보존 등기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신축은 가을이 소유자. 나중에 철거당하는 건 나중 문제야. 무허가 건물도 소유자가 있다. 기억합니다. 일동 건물의 요건이 세 가지 뭐라고?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갖추면 독립된 건물이다.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건물 완공될 필요 없고 보존 등기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또 동그라미 3번 운항 중이에요.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조금 전에 설명한 거야.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우리 무대포라 그러죠? 무대포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최소한도 뭘 갖추면 세 가지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이루면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 앞에다 원시를 적어. 원시 취득한다 그래.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건물은 딱 신축하는 순간 원시 취득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은 그 예외인데 예외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단독 주택을 공부한 겁니다.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이 됐어요. 문제는 우리 아파트야. 아파트를 원래 집합건물이라 그래. 우리 특별법에서 집합건물법이 있죠. 집건법. 집합건물 공동주택이죠. 자, 여기가 이제 자 101동이라고 하죠. 101동 1501호 1501호 요거는 자 요건 1동이 101동의 소유권이 한 개가 아니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 건물에 다니는 동이라고 그랬잖아. 1동 건물의 소유권 하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01동의 소유권이 한 개가 아니죠. 여기가 만약에 15층이다. 그러면 15층이다. 1501호, 1502호가 있다면 여기는 소유권이 30개죠. 30개. 그래서 요거는 구분 건물이라 그래. 그래서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예외입니다. 거기 5번 얘기, 5번 갑니다. 1동 건물의 동그라미 일부라도 뭐 1501호 아니면 501호라도 자, 이건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게 집합 건물에서 그 구분 소유권이라 그러는데 자, 구조상 독립성. 자, 구조 자체가 1501호하고 1502호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구조상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용상 독립성은 출입구가 따로따로 있어야죠.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됩니다. 1동 건물의 일부 501호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이건 집합 건물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건물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한 때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면 돼요. 팔아먹을 때 등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축이 뭐냐? 세 가지 지붕과 기둥과 주벽 갖춘다. 예외적으로 5번. 자, 아파트 1동 건물의 일부 501호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을 한다. 이건 예외라는 거, 예외.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은 등기부가 또 4개예요. 표제부가 2개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정착물의 대표인 건물이었어요. 자, 이제 건물이 아닌 정착물을 자, 갑니다. 하고 수목하고 잘라주세요. 미분리 과실 조심해야 됩니다. 수목하고 미분리 과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보세요. 자, 갑의 땅에 여기 나무가 있다. 수목. 그리고 수목은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런 것을 종속 정착물이라 그래. 갑이 수목의 소유자입니다. 또 여기가 만약 과수원이다. 과수원인데 아직 사과나무야.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걸 따지 않은 과일도 갑이 소유자야. 이게 종속된 정착물이라 그래. 이건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게 땅하고 독립부동산이 되려면 아까 뭐 했죠? 포인트에서 뭘 갖춰야 돼? 명인방법을 갖춰야 돼요. 지금 명찰 달아라는 거야.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부동산이 됩니다. 자, 뭘 보러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죠. 원칙. 수목이나 따지 않은 과일은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자고 미분리 과실의 소유자야. 이걸 학교 시간에 일명 종속정착물이라 그래요. 민법에서 걸어놨습니다. 민법에서는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나무나 미분리 과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자고 과일, 사과의 소유자예요. 그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예외가 갑니다.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묶으세요. 2번과 3번이 예외야, 예외. 자, 예외 갑니다. 그러나 자, 특별법인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 줄이면 임목법이라 그래. 임목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나무의 집단을 임목이라 그래. 나무의 집단은 임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임목 등기 갑니다. 자, 똑같은 나무야. 갑의 토지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 자, 이거는 원칙은 갑이 소유자예요. 왜? 나무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예외적으로 이거는 나 임목 등기가 여기다가 야, 이것을 임목 등기 후에 임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임목 등기를 하면 수목의 이름이 임목으로 바뀌어요. 같은 건데 임목 등기하면 독립부동산으로 의리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임목은 자 등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임목을 제펴서 돈을 빌리는 게 임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가다보면 산림조합이 있죠, 그죠? 산림조합 아세요? 길거리 받아오면 산림조합이 있잖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바로 이 나무 제펴서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 등기 가능해요. 그런데 이 명인방법은 자 소유권만 공시하지 여기는 저당권을 공시를 못해요. 왜? 명찰에 소유자 이름만 적는 것이지 저당권자 이름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출제할 때 이거는 학교론 시간에 많이 나와요. 자, 임목하고 명인방법의 차이점은 명인방법에는 저당권 설정을 못한다. 소유권만 공시한다. 그러나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 둘 다 공시한다. 자주 나와요. 그렇게 딱 정리하고 그래서 2번에서 임목은 수목 집단에 대해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게 임목입니다. 임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하고 독립됐다는 거야. 땅과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명인방법이야. 명인방법은 녹건 달고 새끼줄 달고 거기다 명찰 소유권자 이름 적는 게 명인방법이에요. 소유권자를 명시하는 방법을 명인방법이라 그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심표, 수목의 집단이나 심표 미분리 과실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이거는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옆에 적으세요. 저당권 설정 X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는 건 세 가지. 나무 한 그루 수목, 나무 두 그루 이상 수목의 집단, 다음 미분리 과실 요 세 가지는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 X. 이거는 학계론에서 더 많이 나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인 자, 건물은 뭐만 갖추면 돼? 세 가지. 지붕과 기둥과 주택벽만 딱 갖추면 신축자가 소유권자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건물이 그것만 갖춰지면 이미 현대건설이 소유권자 된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아직 사용승인 안 받아도 돼요. 등기를 하려면 이제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등기는 왜 하느냐? 팔아먹으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쯤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걸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원시취득은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거는 팔아먹으려면 현대건설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겨줘야 돼. 그래서 지붕, 기둥, 뭐죠? 주벽만 갖추면 소유권 됐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아파트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다음, 수목. 자,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은 원칙은 수목이나 수목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자, 사과의 소유자예요. 이게 원칙이야.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을 먼저 정리해놔야 돼. 그 다음에 예외는 외워야 돼, 이제. 예외적으로 이 나무의 집단에 대해서 독립된 토지와는 달리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임목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 방법 3개, 나무 한 그루에 새끼줄 쳤다. 그러면 수목 한 그루. 나무 100그루에 쳤다. 수목의 집단. 아니면 사과나무에 쳤다. 미분리 과실이야. 그 3가지만 명인 방법 갖춥니다. 나머지는 명인 방법 못 갖춰요. 자, 건물에다가 명인 방법 있을 수가 없어요. 명인 방법은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만 명인 방법 갖추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다음, 임목. 자, 수목의 집단에만 임목 등기가 가능해. 나무 100그루에다가 임목 보존 등기하면 임목이 돼요. 임목 등기하면 이거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정리됐죠? 그 다음 4번 농작물. 가장 중요 표시하세요. 농작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건물하고 비슷해요. 자, 농작물은 조심한다. 농작물은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요. 자, 갑니다. 자, 설명을 하고 먼저 가죠.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잘 틀려. 제가 민법을 이틀 강의하는 이유예요. 기본이 안 되면 나중에 민법 날라갑니다. 날라가. 지 혼자 아무리 공부해도 맨날 50점 돼서 헤매는 거예요. 한번 치지를 못해. 70점대로. 기본이 안 됐으니까. 외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외우는 건. 민법 얼마나 많은데 양이. 자, 보죠. 농작물은 갑의 토지입니다. 토지는 일필지라 그랬죠. 일필지. 토지에 우리 컴컴한 데 와가지고 농작을 심었어요. 근데 고추 심었다 할까요? 고추 심었어요. 아니, 배추를 심었다. 그러면 이게 농작물은 약간 자라야 돼. 한 3cm 정도 성수 가면 의리 소유자예요. 이게 바로 경작자죠. 불법으로 심어도 이 사람 동의 안 받았어요. 건물하고 비슷하죠. 건물도 불법으로 딱 신축했어요. 지붕과 기둥과 주벽 갖추면 이 사람 동의 안 받아도 누가 소유자라 그랬죠? 의리 소유자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건물과 이거는 불법으로 해도 독립된 소유자가 돼요. 아까 수목이나 미분리가 이거는 불법이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나중 철거당하는 것은 나중에 이 철거당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은 의리 소유자. 이거는 또 명인 방법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원래 나무는 명인 방법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농작물은 기껏 해봤자 한 4, 5개월만 경작하면 내가 팔면 되니까 이거는 명인 방법도 필요 없고 경작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당하지 않는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자, 갑니다. 4번 중요. 4번 수학기에 있는 동그라미 쳐. 성숙한 농작물.
출제할 때는 성숙을 빼고 출제도 많이 해요. 한 2, 3cm 자란 농작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이기 때문에 항상을 언제나 바꿔.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 농작물은 어느 정도 성숙만 하면 불법으로 심어도 배추, 고추는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즉 뒤에 뭘 갖출 필요도 없다고?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LH공사가, 자, 우리가 LH공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은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땅 묵혀놓은 땅 있죠. 그거 심는단 말이야. 그 앞에다 이거 LH공사가 여기는 언제부터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니까 여기에 가서 경작하지 마세요. 경작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할머니들은 글자를 모르고 이거 몰라요. 그냥 심어버리면, 자, 이 땅이 만약에 LH공사 갑이라고 하죠. 자, 심었어. 이 농작물 누구 거라 그랬어요? 누구 거라 그랬어요? 우리 소유요. 캐내지를 못해요. 얘가 이제 이 캤다, 절도죄로 감옥에 갑니다. 캐내지를 못해. 그래서 막 여기다 철조망 같은 거 막 하잖아. 그럼 할머니들은 또 들어가 철조망 벽 가서 심어. LH공사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할머니들이에요. 경작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심었다, 경작자.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불법으로 심었다, 그러면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주는데 이 경작자 소유입니다. 소유권은 경작자 거야.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경작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작해가지고 비료포돼가지고 한 포대 갖다 주죠. 손해배상으로 되게. 불법 행위는 성립해도 일단 소유권은 경작자 거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불법으로 불법으로 배추 심었는데 배추는 경작자 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우리 판례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주 나온다. 자,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 게 뭐야? 건물하고 농작물. 그걸 우리 항상 머리 그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왜? 불법으로 저질렀으니까. 자, 2번. 자, 이건 나중에 가도록 하고. 다음 3번에 의제부동산. 의제. 또는 같은 말 적으세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자, 그럼 우리 어제 잠깐 봤지만, 자,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시방법의 차이라 그랬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그랬어요. 공시방법의 차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부동산하고 동산을 구별하느냐? 공시방법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자 동산 중에서 자 동산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걸 우리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 그래요. 우리가 비싼 거 있죠. 선박, 그 밑에 나옵니다. 자동차, 항공기, 이거 결혼식은 또 배워요. 건설기기라고 그러죠. 이 건설기계는 옛날에는 중기라 그랬죠. 중기. 포크레인 같은 이런 거. 자, 이 네 가지는 자, 동산이지만 비싸요. 비싸고 많이 움직여야 돈을 버는 거야. 이거는 자, 조심해야 돼. 공시방법이 선박은 동산이지만 점유가 아니고 선박은 등기합니다. 선박은 등기. 다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장부에다가 선박은 등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등록하니까 꼭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내가 자동차 샀다. 자, 책을 샀다. 그러면 점유하면 내가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점유. 근데 자동차는 점유가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내가 차 뺐다 그러잖아. 그럼 빨리 어디 가죠? 자동차 등록원부에 내 이름을 등록을 해놔야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라 그래. 그 밑에 갑니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장비를 씌우세요. 중장비가 건설기계로 바뀌었다 그래서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동산이다. 잘라주고 동산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부동산처럼을 하자고 처럼 취급하여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선박은 등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록으로 공시해요.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보세요. 등기나 등록을 하니까 이거 잡혀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래서 선박 저당권, 자동기 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조심할 게 부동산을 잡히는 게 저당권 설정이라고 그랬잖아. 동산을 잡히는 게 질권 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자, 차이점 뭐야? 저당권은 등기만 해주고 돈 빌린 사람이 이거는 점유해서 사용하잖아. 이 질권은 시계 반지를 내가 잡혔다. 그럼 내가 이걸 사용을 못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리한 거야. 이게 유리한 거죠. 채권자 입장도 마찬가지야. 채권자도 등기만 해놓고 이 부동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시계 반지 자기가 관리해야 돼. 전당포 주인이. 분실했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채무자도 좋고 채권자도 좋고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게 저당권이야. 은행은 무조건 저당권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수단이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비싸겠대?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네? 어느 게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여자분들은 항공기가 제일 비싸다고 해요. 아닙니다. 선박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제 선박은 비싸니까 등기합니다. 이거는 좀 싸니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선박은 등기고 자동차 건설기는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걸 잡히는 게 이제 저당권 설정이야. 저당권 설정하면 자, 선박 소유자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선박을 사용할 수 있잖아. 사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원금과 이자 갚으라는 거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만약에 차를 뺐다. 그러면 얼구에 뭐라고 돼요? 현대캐피탈 같은데 저당권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자동차는 등기라 그러지 않고 등록 원부라 그러잖아. 등록은 뭐 거기는 갑구, 얼구, 등기는 갑구, 얼구지만 여기는 갑부, 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자동차 등록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할부가 다 안 끝난 사람은 얼부에 보면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등록이나 등기해놓고는 자, 돈 빌린 사람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저당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질권은 안 돼요. 질권 설정하면 전당포에 내가 시계 반지 갖다 줬다. 나는 돈으로 갚기 전에는 그걸 내가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빌리는 수단 중에서 저당권이 최고 좋은 거예요. 질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질권 설정했다. 그럼 선박을 질권 설정했다. 전당포 주인한테 갖다 주고 나서는 선박 사용을 못 해요. 돈 빌려봤자 꽝이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뭐 자기가 사용도 못 하는데. 만약에 자동차에 질권 설정하라 그러면요. 현대자동차 망했습니다. 차를 못 파니까 할부를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이제 이렇게 좀 뜯어 고쳐서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야. 건설기, 중기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게 민법으로 얘기하면 질권 설정해야 돼. 그래서 특별부인, 자, 선박, 저당권, 자동차 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건설기 이런 걸 특별법상 물건이라 그래요. 또 다음에 또 배워요. 자, 여기까지 해서는 한 문제 꼭 나와. 자, 다시 갑니다. 부동산은 정확하게는 토지 및 거정창물이 부동산이야. 토지가 1번, 토지 단위는 1필이자 1필.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의 대표 건물은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면 일동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 완공될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도 다 어느 정도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소유권자 현대건설이 있어요. 등기할 필요 없다. 그 다음 나머지 정착물. 자, 먼저 농작물부터 먼저 합니다. 자, 농작물은 자 성숙만 하면 경작자 소유입니다. 명인방법도 필요 없어요. 약간 성숙만 하면 경작자 소유입니다. 불법으로 남의 땅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식재해도 경작적 소유야. 건물도 마찬가지고. 건물은 등기할 필요 없다. 농작물은 명인방법 필요 없다. 자, 다음 세 번째 수목의 집단입니다. 나무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의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자, 사과의 소유자입니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 갖춘 자가 소유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은 안 돼. 그 다음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임목 등기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착물 마치고, 자, 동산인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걸 의제해 준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선박, 등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는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 그래요. 조심할게. 선박, 자동차 항공기계는 조심할게. 동산이야. 동산인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 그래. 선박 보고 부동산이라 그러면 안 돼. 동산인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물거래, 객체 한 문제 꼭 나와. 다음 조금 쉬었다가 다음 장 일물 일권주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